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말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장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에게 다시 결정을 번복하고 정상적인 경선으로 방향을 선회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심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내가 대구시장이 되는 것이 바로 공정이다. 그게 바로 시민들의 요구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전 위원장의 한 척근은 최악의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저를 잠시 공천 배제한 것이 저 이진숙이 얼마나 대구를 사랑하는지, 대구 시민과 당원이 얼마나 이진숙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시고, 공천 배제 결정을 되돌려 주실 것을 정중하고 또 단호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척건은 성격을 알지 않느냐, 우리는 무조건 직진으로 고한다, 그러니까 경기도니 국회의원 보궐선거니 이런 말은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전 위원장의 의사와는 별개로 공천을 번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전 위원장도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라는 주위의 주문입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재보궐선거 지역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비어있는 인천 계양을, 또 인천시장으로 나선 박찬대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이병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병진의 경기도 평택을, 또 양문석 사기대출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안산갑, 경기도 안산갑, 그리고 충남 아산을지구 강훈식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충남 아산을 지역구가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은 신영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욱이 울산에서 울산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울산 남구갑 역시 지역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이 전 위원장에게 갑자기 출마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가장 유력한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지금 시장 후보군으로 추경호, 윤재옥, 최은석, 유영아 등 현역 의원 4명과 원외 2명이 붙었는데,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이 후보로 선출되면 그 지역에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는 그림입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그림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와 관련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대구에서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에 나설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구시장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요청을 받은 시점에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이진숙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생각을 돌렸다는 해석이 이어지자 이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고, 대구시장으로 대구를 바꾸라는 명령은 대구 시민들의 명령이다. 대구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 유독 이 전 위원장의 경쟁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부터 당 일각에서는 이진숙은 국회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돌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투력이 적당했어야 하는데 전투력이 너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진숙을 대구가 아닌 다른 험지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타 지역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 생판 모르는 지역으로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능한 장수 한 사람을 날려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진숙은 전국구 스타다, 이런 캡을 씌워서 험지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의 일부 인사들까지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추미애와 맞붙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 차례 출마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험지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의 척근은 밑땡소리다, 우리가 장기판에 쫄이냐라고 발칵하고 있습니다. 전투력을 높이 봐주는 것은 좋지만 이진숙처럼 전투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국회로 데려가서 대여투쟁에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회용으로 경기도에서 바람몰이를 하고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공관위가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두고 대구시장 후보를 컷오프 시켰다면 그야말로 명분 없는 짓을 한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위원장도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무르기보다는 국회와 같은 곳에서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써야 한다. 그래서 컷오프 시키는 것은 배제가 아니라 재배치, 역할 배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국회로 포지션을 옮겨 이동 배치를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현은 또 MBC와 통화하면서도 이준숙 위원장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국회다. 정기국회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본인은 기자들에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거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두 가지 요소는 대구 시민과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아니더라도 대구를 떠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김부겸이 대구에서 출마하면 아마도 국민의힘 후보와 팽팽한 접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진숙같이 전투력 있는 인물이 뒷받침해주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당 지도부에서 대구 보궐선거 출마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회만 된다면 이진숙이 국회 과기방통위로 가서 최민희를 박살내는 그림도 굉장히 통쾌한 그림인데 안타깝게도 그럴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희는 6월이면 상임위원장 2년 임기를 마치게 되고 관례상 과기방통위를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회로 들어와서 과기방통위로 배정되면 후임 과기방통위원장은 아마도 고생께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성패를 떠나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만약에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권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가 1.5선 경력으로 당대표에 선출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는 하지만 비상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 이정현조차도 MBC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진숙 전 위원장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이동배치 이후에 이정현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컷오프 시킨 또 다른 계산은 주호영 의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여론 지지율 1위인 이 전 위원장과 함께 컷오프 시킴으로써 반발 명분을 최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육선의 주 의원은 지금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글쎄요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고집할 수 있을까요?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결국은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누가 후보가 되건 대구 지역구 육선 출신의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일정 부분 득표를 하게 될 것이고 김부겸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호영이 표를 가져가게 된다면 김부겸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김부겸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면 주호영의 정치 인생 말년은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는 셈입니다. 초라하게 은퇴를 당하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 자리를 지키고 다음 총선을 한 번 더 노려보면 혹시 누가 압니까? 한 번 더 당선되고 또 원내 제1당이 되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주호영의 무소속 출마를 아마도 목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주호영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한동훈이 거기에 출마해서 주호영과 무소속 연대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흔들리고 수성구갑 보궐선거에서 또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또 수성구청장 및 수성구의원 선거에서도 모조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주호영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입장에서는 아마도 당분간 반발을 이어가다가 승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진숙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불사까지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결국 대구시장 후보 공천 문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개인적 거취를 넘어서 주호영 의원의 반발과 김부겸 전 총리의 어부지리 가능성까지 얽힌 거대한 정치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전투력 하나만큼은 독보적인 이진숙이란 카드를 실기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번 지방선거 보수 승리의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텃밭인 대구에서 흔들리게 되면 전국 선거는 하나만한 선거가 되는 만큼 이진숙은 대구를 지키는 대들보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당의 권유대로 국회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대구시장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